기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하디슈 바로 배송 핫바입니다. 오늘 김석 사무총장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지난 6일이죠.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훈 군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잠수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오늘 핫이슈 바로 배송에서는 현장 실습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아직 꿈도 펼쳐보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변을 당하게 돼서 주위 많은 어른들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핫이슈 바로 배송에서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이 현장 실습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들, 대책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타깝게 고인이 된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현장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이 잠수 작업을 하다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전남 여수의 요트 선착장. 지난 6일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훈 군이 숨졌습니다. 당시 업체 대표의 지시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 작업에 투입됐는데요. 잠수 자격증도 없었던 홍 군은 수심 7m 깊이의 바다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중 그대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 실습을 시작한 지 약 10여일 만인 10월 6일 10시 30분경 선체 하부 따개비 제거 작업 지시 이행을 위해 혼자서 수중 작업을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익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책위는 홍 군이 실습 계획서대로 항해 보조 업무를 맡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수중 작업에 투입됐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함께 있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어째서 자격증도 없던 너가 잠수 작업을 했는지, 왜 현장 실습에 나간 너가 지금의 상황을 맞아야 하는지, 너가 혹시 억울한 게 있다면 다 풀 수 있도록 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최선을 다할게. 정훈이 친구들은 지난 13일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앞에서 고 홍정훈 군의 친구들과 시민단체들이 현장 실습 제도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 시위에 나섰는데요. 정훈이 친구들만이 공감할 수 있어요. 같은 날 오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추모의 집에 들러 홍 군의 유족을 만나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에 방문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향서 들려왔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충분히 듣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약속이 있어서 가서 말씀을 먼저 듣고요. 여러분하고도 별도로 자리 만들어서 의견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요구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세우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실습 페이지가 답입니다. 현장 있어! 현장!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죠. 지금 사망한 저희 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습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 연약한 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저런 실습생을 보냈다는 것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자는 것을 서로 의논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실습생 사망 사건. 그리고 반복되는 허울뿐인 대책.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와야 바뀔까요? 앞으로는 학생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근절 대책은 없는 건지 임동현 광주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교육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일이네요. 3학년이었던 고 홍정훈 군이 요트업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네. 그 사고 당일 얘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선저라고 하는 배 밑바닥에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작업을 사업주가 지시를 했고 실제로 이제 홍정훈 학생은 수영을 할 수 없어요. 잠수 자격도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작업들은 자격이 있는 산업 잠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고요. 아,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하겠죠. 네. 결국은 이제 작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학생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된 사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그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네, 왜 실습생에게 잠수까지 해야 하는 일을 시켰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되고 실습 외의 업무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실습 계획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네네, 뭐 원래 실습 현장 실습 그 협약서를 보면 예. 실제로 이제 해양 레저학과이기 때문에 해양 레저와 관계된 업무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업무 외의 것들을 지시받았고 저도 실은 좀 답답한 건 굉장히 쉽게 본 것 같아요. 예, 현장 실습생들은 네. 이게 자기 취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싫어요, 못하겠어란 말을 할 수 없는 절대 의뢰 위치에 있죠. 네.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고 이분이 학교고 그러네요.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1인 업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1인 업체 학생들이 실습을 나갈 수가 있는지도. 저는 이 부분은 학교에서 크게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은 걸러줘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걸러지게 된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7년 제주에서 이민호군 학생이 사고를 한 이후로 2018년도에 선도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기준에 이렇게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2019년 1월 31일 날 교육부에서 산업체의 요구에 응해서 풀어줬어요. 네. 그러다 보면서 참여 기업이라는 게 들어오고 선도 기업은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참여 기업은 학교에서 인가해 주면 됩니다. 실사 없이 서류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풀어주니까 결국은 이제 매년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점이 사고 발생 후에 해당 업체가 나흘 만에 운항을 재개했다는 건데 이 고용노동부 대처가 미흡했다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따지면 발인하고 다음 날 네. 토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주말에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계류장 바로 앞에 그 홍종훈 학생을 추모하는 추모 장소를 만들어서 친구들과 여수 시민들이 와서 추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객들을 손님들을 태우겠다고. 태워서 실제로 영업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 것은 사장도 잘못이지만 고용노동부도 현장을 보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지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업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도 잘못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런 똑같은 문제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현재 현장 실습 현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올해 2021년 현장 실습 업체 샘플링을 한 게 1,000개 업체를 샘플링을 했어요. 아,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약 400개가 넘는 업체가 예. 상시 근로자가 0명의 사업장입니다. 40% 이상이 그런 데 현장 실습 가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하면 53% 정도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영세 사업장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정도 아유, 수준에 참, 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임 소장님께서는 특성화고 공고에서 재직 중인 선생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실습생들의 이 사고로 인해서 근본 대책이 없으면 현장 실습 하지 말자 이런 목소리가 있네요. 이런 현장 실습 제도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취업의 길을 열어주지 말고 이제는 좀 새로운 제도로 좀 스마트한 제도로 현장 실습 말고 취업을 지원해주자 그런 거예요. 현장 실습 제도는 지금도 기업에서 저희 채용할게요. 현장 실습 보내주세요 하면 그 팩스로 온 공문을 가지고 그걸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현장 실습을 보내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업 결손이 생겨요. 이번 홍정훈 학생 건을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홍정훈 학생이 다니는 여수 해양과학고등학교의 해양레저학과에는 1년 동안 약 180시간에 해당하는 잠수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네. 180시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레크레이션 다이빙에서 마스터급까지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홍정훈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스쿠버 다이빙 잠수 교육을 제대로 배웠다면 네. 절대로 이런 사고는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서 현장 실습 관련해서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까지는 정상 수업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예. 질 좋은 직업 교육을 해내자. 아유, 그리고 12월에도 예. 수업을 제대로 하는데 예. 대신에 그때가 전국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네. 취업을 그때 동시에 하자. 졸업 후에 보다 더 나은 안전과 인권과 네. 이런 질 좋은 보다 나은 노동 환경들을 제공받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안전에 대한 권리, 특성화고 실습생이라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놓이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의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어요. 머리를 맞대고요. 관심을 갖는 일이야말로 이해와 소통으로 가는 첫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코너 현장 배송에서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이웃 탈북민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광산구에 있는 한반도 어울린 농장입니다. 해남 고구마와 북한의 무가 가을 햇살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한반도 어울린 농장의 풍경을 보내드리면서 오늘 배송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